자격지심을 활용하십시오.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웨이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종류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격지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격지심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자격지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역시 나와 똑같은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격지심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과연 독일까요? 아니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독이 되고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왠지 위축이 되고 자격지심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 같고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사회가 불공정한 것 같은 감정이 들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며 스스로 또한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쪼그라진 내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채 도태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에 순응하며 얌전히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스스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얘기겠죠. 아주 제대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열등하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게는 그걸 박차고 나갈 어떤 힘도 없다. 그럴 의욕조차도 없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따라서 매사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할 그런 힘이 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의 책임 소재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되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자격지심은 엄청난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독은 이 사람을 조금씩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인체에 들어와 흡수되고 점점 몸 전체로 퍼져서 극비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격지심을 자기 자신의 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격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자격지심이 자기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적절한 방어를 하며 오히려 이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간파해 나갑니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모자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남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모자람이 느껴지고 그것이 좀 창피한 느낌이 혹시라도 들지라도 이를 충분히 극복을 한 다음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정서들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것에 이용을 하는 단계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라고 여기는 많은 요소들이 점차 실제 개선이 되어 나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에도 탄력이 붙고 자격지심을 하는 것이 결코 나를 올가매는 독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나의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고통도 그만큼 없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감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되찾게 됩니다. 적절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존감이 없는 경우에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나 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피해 다니거나 불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을 늘 달고 다니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남에게 그것을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격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동력을 얻기 힘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발판 삼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스스로 완벽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할 것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앞으로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항상 정신승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외면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면 그 삶이 온전할까요? 우리는 배워야 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생물에 불과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인식하고 배우고 발전하고 하나씩 성취하고 이뤄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지심 말고도 다른 많은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몫은 내 몫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정한 것입니다. 오마이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